자, 이번 단원의 마지막 내용으로 5.0부터 새롭게 등장한 포문의 확대라든지 제너릭이라든지 아니면 오토 박싱이라는 이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따로 떼어서 쓰는 것보다는 전부 다 묶여져 갖고 한꺼번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예를 들면 포문의 확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서서 공부해 보신 이쪽 컬렉션 타입의 API들 쓸 때 이터레이터 같은 거 써보셨죠? 이뉴머레이션이나 그러한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갖고 포문이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포문을 토대로 해갖고 특정한 몇몇 가지만 설정을 해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포문 속에서 자기가 알아서 가까이 값을 가지고 와서 출력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나타내어 주는 것이 바로 포문의 확대가 될 거고요. 제너릭이라는 것은 그러한 데이터들, 여러분들 컬렉션 속에 데이터 집어넣을 때 보시면 만약에 이 속의 데이터 타입이 A라는 클래스 타입으로 들어갔는지 스트링이라는 클래스 타입으로 들어갔는지에 따라 갖고 출력해 낼 때 가까이 값이 다르게 나타나게 될 거잖아요. 그럴 때 집어넣는 값이 만약에 하나의 클래스로 동일하다면 그 값을 미리 지정을 해놓고 이런 클래스 타입이 들어갈 테니까 나중에 형변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정이 바로 제너릭이라는 타입입니다. 마지막 오토박싱이라는 것은 래퍼 클래스하고 결합되어 사용되는 건데요. 여러분들 저러한 컬렉션 타입의 데이터 집어넣을 때 만약에 숫자를 집어넣고 싶다면 항상 클래스 타입으로 바꿔서 집어넣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숫자 집어넣고 싶다라고 하면 인티저로 여러분들께서 클래스를 생성시킨 다음에 인티저라는 래퍼 클래스 있잖아요. 그걸로 생성시킨 다음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형변환 처리가 된다. 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실제 예제를 보시면서 다뤄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빨라지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럼 19번째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포문의 확대부터 하나씩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합시다. exam 언더바 19번 예제 만들고요. 자, 여기에서 public static void main. 어차피 컬렉션 쪽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util이라는 패키지는 임포트를 시키고 처리를 하자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첫 번째로 무엇을 한번 알아볼 수 있냐면, 우리가, 만약 스트링이라는 데이터들을 여러 개를 한번 집어넣고 사용하는 컬렉션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set 타입에 집어넣으면 될까요? 아니면 array 리스트에 한번 집어넣을까요? array, array 리스트. al은 new array 리스트. 라고 해놓고 이 array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aaa, 다음에 bbb, 다음에 ccc. 자, 이러한 식으로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이것을 여러분들 추출해내서 빼내는 방법 뭐가 있었을까요? 그죠? 포문을 통해서 빼낼 수 있었죠? 인티저 i는 0에서부터 i가 al.size보다 작은 동안 뿔뿔 i 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빼내갖고는 다시 스트링으로 형변환 시켜야 되었죠? 그래서 스트링 형태로 형변환 시키겠습니다. al.get 몇 번째 거, i 번째 거 하셔서 비로소 무엇을 처리할 수 있냐면 이 임시라는 놈을 처리를 해갖고 출력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데이터를 출력을 해보실 때 실행을 시켜보시면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자, 그러면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시켜보시면 다음과 같이 AAA, BBB, CCC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추출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추출을 내내니까 이런 컬렉션 타입을 매번 쓸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형변환 시키고 추출을 해내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문을 좀 더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방식이 나왔냐면 바로 포문에서 특정한 형태의 객체 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콜론으로 연결을 시켜놓고요. 뒤에 컬렉션으로 사용될 데이터의 값만 하나 적어두게 되면 자동적으로 요소의 것이 하나씩 하나씩 추출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요 작업, 요 두 줄짜리 작업 있잖아요. 요 두 줄짜리 작업이 요 하나, 요 객체 속에 자동적으로 대입이 되면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여러분들은 단지 이 위에서 출력하는 거 있죠. 임시. 그러니까 요 객체를 미리 여기에서 만들어 두고 처리를 하는 건데 일단 스트링이 들어있을지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오브젝트 타입으로 봤는데요. 그래서 요 타입의 선언은 바로 요거 선언하고 똑같고 나머지 요 줄과 요 줄에 대한 데이터가 바로
그냥 컬렉션 타입을 대입만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JVM이 알아서 처리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 객체가 만약에 컬렉션 타입이다라고 하면 포문이 알아서 이러한 형태로 변경을 시켜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객체 타입하고 그 다음에 컬렉션 타입만 적어주고 나서 실제 출력을 하실 때 내가 원하는 형태로 형변환 시켜갖고 출력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이 바로 포문의 확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포문이 좀 더 좋아졌잖아요. 그죠? 포문을 사용함에 있어서 좋아진 형태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바로 포문의 확대. 결과값은 여하튼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 있는 제너릭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보시니까 지금 현재 형 변환을 반드시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집어넣을 때 보면 뭐라고 집어넣었습니까? 집어넣을 때 무조건 스트링으로 집어넣었으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 있다라면 당연히 오브젝트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집어넣을 때 반드시 스트링이다. 이건 스트링이다라고 확신을 한다라면 그렇더라면 굳이 출력할 때 또 이렇게 형 변환을 시켜서 출력을 해야 되는가? 그냥 이걸 스트링으로 받아서 스트링으로 출력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데에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AL 속에 들어있는 것이 스트링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꺽쇠와 꺽쇠 사이에 스트링이라는 데이터의 형태를 딱 집어넣어주고 그죠? 그래서 요 어레이 리스트에는 들어갈 데이터가 스트링밖에 들어갈 것이 없다 라는 식으로 형태를 미리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들어갈 때도 이것이 스트링임이 확신이 되고 나올 때도 스트링임이 확신이 되니까 이렇게 스트링이라는 오브젝트로 쓰지 않아도 스트링이라고 쓰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지가 알아서 출력을 시켜주는 이러한 형태를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제너릭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출력되는 결과값은 똑같을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제너릭으로 쓰는 것은 컬렉션 타입 쓸 때 기본적으로 같이 따라 쓰는 거고요. 이렇게 컬렉션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포문의 확대를 사용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따로 떼내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컬렉션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컬렉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냥 일반 스트링에 대한 데이터를 배열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처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ew string 배열 하셔서 뭐 A, B, C, D, F, G, H, I 뭐 이러한 식의 데이터가 있었다 라고 했을 때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문의 확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string S에 대해서 O라고 할까요? 그냥 S라고 할까요? S에 대해서 str이라는 요 데이터를 분할해 갖고 출력을 시키고자 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역시 똑같은 방법. 이건 뭐 스트링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뭐 제너릭은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요렇게 출력해도 되고 요러한 식의 배열에 대해서도 처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형태의 타입이라면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취급을 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스트링에 대한 객체 이름이 다 출력이 되었네요. 객체 이름을 toString 해갖고 결과값을 str을 출력했네요. s를 출력해야 되죠. 왜 이랬죠? 자, 그래서 실행을 다시 한번 시켜보시게 되면 이렇게 A, B, C, D, F, G, H, I 라는 형식의 데이터가 추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의 포문의 확대라든지 아니면 제너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자, 20번째 예제로 만들어 볼 텐데요. 오토 박싱이라는 겁니다. 오토 박싱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를 하면 형 변환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인데요. 일단 또 util 패키지도 적어 놓을게요. java.util. 모든 것. 그래서 적어 놓으시고 public static void main.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어레이 리스트를 만약에 또 썼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벡터보다는 어레이 리스트 사용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인티저 값을 집어넣고 싶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티저 값을 집어넣고 싶을 때는 그죠. 당연히 al.add 시키기를 1, 2, 3을 집어넣어 볼까요? 그죠. 여기에다가 new intger 인티저 1이라고 데이터를 하나 집어넣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add new intger 인티저 2 라고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고 add new intger 인티저 3 이라고 데이터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얘를 추출할 때는 당연히 뭐 앞서와 마찬가지로 i가 al.size보다 작은 동안 뿔뿔 i 라고 하면서 어떻게 뽑아내야 될까요? intger 인티저 인티저 a에다가는 인티저로 형변환시켜서 AL로부터 get 몇 번째 거? 이번째 거를 뽑아내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뽑아낸 다음에 이제 int 밸류를 또 뽑아내야 되겠죠. int 밸류 뽑아내신 다음에 system.out.println aa. 자, 요렇게 하시면 비로소 숫자 1, 2, 3이라는 값이 추출될 겁니다.
집어넣을 때 이렇게 집어넣고 빼낼 때 이렇게 빼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테스트 한번 해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1, 2, 3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포문의 확대라는 것을 배우셨죠? 그렇더라면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냐면 요 줄하고 요 줄, 요 두 줄을 묶어갖고 하나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포문의 확대로 변경을 시켜 보시게 되면 일단 요렇게 변경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배웠던 거 활용해 보자고요. integer, integer a, a라는 걸로 뽑아내겠습니다. al이라는 요 데이터를요. 자, 그러면 문제는 al이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낸 다음에 integer aa에다가는 a.int value, value라고 하셔갖고 요 aa를 출력을 시키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AL은 원래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타입을 리턴 시키잖아요. 그래서 제너릭도 같이 활용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인티저밖에 없다 라는 식의 클래스 타입을 써줘야지만 에러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시키더라도 역시 똑같은 내용이 출력이 되어서 1, 2, 3이라는 요 데이터가 나타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상당히 더하자면 우리가 이제 5.0에서 얘를 사용하면서부터 뭐가 달라졌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일일이 인티저가 들어갈 거다라고 제너릭으로 명시까지 해놨는데 이러한 식으로 형 변환까지 다 시켜갖고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숫자 1 다음에 일반 숫자 2 다음에 일반 숫자 3을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인티저의 형태로 형변환되어서 들어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티저로 형변환되어서 들어가지고요. 빼낼 때도 여러분들이 굳이 뭐 빼낸 다음에 인티저로 이렇게 빼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또 인티저로 인트 밸류로 빼내지 않아도 뭐가 된다는 뜻일까요? 그냥 A만 출력시키면 자동적으로 int 밸류, 적합한 타입으로 변형이 되어갖고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형태가 변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리하실 때는 그냥 기본적인 형태만 사용해 주셔도 결과값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합을 구해보시면 이게 자동 변환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sum이라는 거, 우리 책에도 이러한 예제가 있지만 sum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인티저 sum이라는 곳에다가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sum에 더하기 이퀄 a를 덧셈을 해버리면 원래 인티저 클래스 타입인데 이게 바로 덧셈이 되나요? 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int 밸류가 계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계산된 다음에 system.out.println sum은 sum 하셔서 출력시켜 보시면 1, 2, 3 다 더하면 6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sum은 6이라는 결과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포문의 확대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제너릭을 사용하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자동적으로 형변환되는 이러한 오토박싱이라든지 이러한 기능들 5.0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은 한번 계속 활용을 하시면서 처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형태 변환시키거나 처리하는 법에 대해서 잘 한번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파트 2가 여기까지의 내용이 모두 다고요. 라운드 마무리에서는 마이서클이나 마이렉 우리가 앞에서 다양성 배울 때 한번 만들어 본 클래스였죠. 이거를 무한개 입력받아서 도형을 여러 개 입력받는 거. 우리가 앞에서 만든 건 배열 10개 만들어 갖고 10개 정도만 입력받도록 했잖아요. 그것을 벡터나 어레이 리스나 뭐 이런 거 사용하면 무한개를 입력받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무한개를 입력받는 예제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작성하면서 이번 단원을 한번 마무리 지어 보시면 괜찮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파트 3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 과정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